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제주의 이슈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제주행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나라 전체가 정말 숨죽이면서 지켜봤던 대통령 탄핵 선고. 그 역사적인 결정 이후에 우리의 다시 평온했던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네. 대통령의 시간은 멈췄지만요, 우리의 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동안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또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렇게 봄을 맞아서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좀 단단한 어떤 회복력을 가지고 봄을 맞아서 정치의 봄, 또 경제의 봄이 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2주의 키워드 시간인데요. 화제의 현장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민경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엔 또 어떤 키워드들을 찾아왔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특별전입니다. 특별전이면 도대체 어떤 특별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파리에서 제주 4.3 기록물 특별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 머나먼 파리에서요? 네, 그러니까요. 유네스코에 제출된 어떤 기록물들을 전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유네스코 기록물 중에서도 핵심 사료를 또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이라는 주제로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15일까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장소가 좀 익숙하네요. 그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강 작가 그 소설인 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어판 출판 기념회가 열린 곳 그곳 아닌가요? 아, 네, 역시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역시 알고 계시네요. 네.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별하지 않는다. 이 기념 행사가 열린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4.3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와 연결이 또 돼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 연결되는 거죠? 혹시 뭐 파리? 민경 리포터 파리 갔다 왔어요? 파리는 네. 아니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작별하지 않는 다크 투어입니다. 이게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 작가가 제주 4.3에 관해서 쓴 책이기도 한데요. 책에 나온 장소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는 다크 투어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책을 읽거나 뭐 소설도 그렇습니다만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이 실제 장소를 접하면서 조금 더 그 깊어지고 몰입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서울 4.3 영화제입니다. 근데 앞에 붙는 지역이 제주 4.3 영화제가 아니고 서울 4.3 영화제요? 네, 맞습니다. 이게 4.3 77주년을 맞이해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2025 4.3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상영 신청자가 크게 몰리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제주 4.3은요, 제주만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가 됐고, 이제 세계 속으로 또 나가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키워드 중에 어떤 걸 취재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어떤 곳을 취재하고 왔을지 제가 취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24년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글을 통해 우리가 외면했던 고통과 조용히 마주해 왔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배경으로 새 여성의 시선을 통해 비극의 기억을 풀어낸 작품인데요. 오늘은 소설 속 인물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공간들을 직접 찾아가 보려 합니다. 유채꽃이 바람 따라 일렁이는 이곳은 표선면 가시리입니다. 이 평화로운 들판에도 4.3의 아픈 기억이 고요히 스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설 속 장소를 찾아가며 그날의 흔적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저희가 이 새가름이란 마을에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제주 작가회의랑 제가 투어를 다녔을 때 지금 여기는 잃어버린 마을이지만 인터넷 지부로 수축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 역사를 보시면 1948년 11월 15일이면 한창 이제 초토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집들을 모두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건천을 경계로 원래는 마을이 나누어졌다고 인선은 산책길에 말했었다.
내 너머에 40호 안팎의 집들이 모여 있었다고 1948년 소계령 때 모두 불타고 사람들이 몰살되며 폐촌되었다고 했다. 여기가 그 인선이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서울에 사는 경하라는 주인공이 그 눈을 뚫고 집으로 오다가 이 천에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천이 바로 이 천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글로만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막 2번 읽고 그랬어요. 근데 누르고 보니까 오히려 내용이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여기 보고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저희가 잃어버린 마을을 가면 여기가 집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요 꼭 대나무를 찾아요. 대나무 숲이 우거지게 좀 있으면 아 여기가 집터였구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제주가 엄청 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다 막 녹그릇이 있고 자기 그릇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쓸 수 있는 필수품들은 다 집 앞에다가 이 대를 심어서 이걸 꺾어서 엮어서 뭐 바구니도 만들고 초롱도 만들고 작별하지 않는다 책에도 이 대나무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 굉장히 또 슬픈 장면에 언급이 돼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총소리가 들렸던 팽나무 아래로 달려가 보니 7명이 죽어 있었대. 그중 한 사람이 할아버지였어. 집까지 시신을 업고 가서 마당 가운데 뉘어놓고 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대나무 잎 한아름을 끊어왔대. 헝겊 대신 그걸로 얼굴과 몸을 덮고 대나무 잎 위로 흙을 덮었대. 사실 이제 뭐 작가님이 여기 와서 보고 썼다고는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주에 있는 작가들이랑 4.3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만약에 피읍이 표선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얘기됐던 게 세천리였어요. 세천리가 표선면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하천리와 세화리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씩을 딴 게 아니실까 작가님이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보고 또 저의 개인적인 레이더망을 동원해 보니 글 작업을 하실 때 요 표선이랑 성산 쪽 일대 카페에서 많이 글 작업을 하셨다. 그 카페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증언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살짝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말고 좀 그래도 흔적이 있는 나는 잃어버린 마을 가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해안가 마을이긴 하지만 고늘동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어요. 화북에 있는. 이번 여정은 소설 속 배경이 된 장소들을 따라가는 여행이지만 제주 곳곳에는 이처럼 4.3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여행이 단지 소설의 배경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 전역에 남겨진 상처와 기억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장소로 향해 봅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표선초등학교입니다. 이 표선 학교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1909년에 정의보통 국립학교로 설립이 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이제 4.3 때는 학교가 수용 공간 또는 주둔지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군경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국민학교 졸업반이던 엄마랑 17살 이모만 당숙내에 심부름을 가 있어서 그 일을 피했다고 엄마는 말했어. 그날 똑똑히 알았다는 거야. 죽으면 사람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누가 또 최근에 꽃을 더 놓고 가셨네요. 자, 지금 여기가 바다 같지 않죠? 예전엔 여기가 바다였어요. 모래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요 라인, 요렇게 해서 민속촌까지의 라인을 다 한모살이라고 했고요. 그 표선면뿐만 아니라 남원 분들도 여기 와서 희생이 됐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하나 얘기하는 게 그 조몽구라는 인물이 있어요. 제주에서 항일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인물인데, 근데 조몽구는 이제 당시에 4.3이 이제 무장봉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내가 이거 무장봉기를 맞게 되면 죽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서 결국 이제 몰래 부산으로 밀항을 갑니다. 혼자만. 그러니까 여기에 처랑 그의 자식이 아마 셋인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가 됐겠죠. 왜냐면 남자인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기 표선초등학교로 끌려오게 돼요.
조몽구의 천은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직감해서 아이들을 깨끗이 씻긴 다음에 평소에 먹일 수 없었던 음식, 막 고기가 막 잔뜩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이고 이곳으로 끌려와서 결국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가 나중에 부산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게 되는데 형량은 징역 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가 사실 짓지 않은 죄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8년짜리인데 그의 가족은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았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삼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반인권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행해졌는지를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거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아있다는 이유로 희생되어야 했던 사람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고 그날의 상처는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재심 재판을 지금 가서 방청을 하는데 가장 많은 유족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라도 꼭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서 묻어줬으면 좋겠다고. 무죄 받은 거 다음으로 꼭 하고 싶다는 원이 그거였어요. 그 많은 분들이 똑같이. 근데 찾을 수 없죠. 이제 저희가 왜 찾을 수 없는지 이제 마지막 장소 가서 또 확인을 할 건데. 피투성이로 모래밭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군인들이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옷가지들이 바다에 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총살했던 자리는 밤사이 썰물에 쓸려가서 피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모래밭에서 죽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도 엄청 학살을 많이 당한 그런 데인데 근데 얘기 들으니까 막 그 외에 다른 실제로 있었던 일 또 들으니까 더 막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네요. 눈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질 않기를,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제주 사삼평화공원의 봉안관입니다. 실제 희생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이곳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영령들을 위로하며 이번 여정을 마무리해봅니다. 사삼을 단순히 과거로 보내지 않고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오늘 사삼을 마주하게 해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같이 다녔고요. 앞으로 더 많이 사삼에 관심을 갖고 잊지 않고 일상에서 늘 현재에서 이렇게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사건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저는 더 놀라운 부분이 이 4.3 사건을 기억을 하려고 하는 도민의 의지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4.3은 77주년을 맞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고통과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어질 때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고 그 기억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따라서 떠난 다큐 투어이기 때문에 정말 영상으로 보는 내내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장소들을 또 제가 직접 밟으니까 그 감정이 더 진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네. 문학이 전하는 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또 역사와 기억들이 바로 이렇게도 깊게 다가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민경 씨가 막 이리저리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피디님한테 괴롭힘 당하고 이런 개구진 모습만 보다가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이 그래서 좀 더 저는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저도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이 공간들을 제가 책을 읽고 그리고 직접 서보니까 다시 한번 그 무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다크 투어를 제가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민경 씨 많이 울었다고 예, 그 얘기도 좀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한 공간이라도 그 공간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더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짠해지고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주 4.3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다크 투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거는 그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맞아요. 이 문학과 역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 제주 4.3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고 상기하게 해준 오민경 리포터 너무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생생한 소식으로 기다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또 좌영국 리포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옷차림이 좀 다르시네요. 그니까요. 저 좀 약간 좀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와서 좀 이렇게 좀 예의를 좀 갖췄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어떤 관련된 소식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어딜 예. 다녀오셨을까요? 예, 저도 뭐 이번에 4.3을 기억하고 뭐 추모하는 의미에서 4.3 유적지를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아름다운 순간 꽃송이째 툭 떨어진 동백.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4월이 되면 제주도민의 마음속엔 다시 동백꽃이 피어나는데요. 얼마 전 4.3을 만나기 위해 일본에서 특별한 손님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77주년 4.3 전야제 무대에 오른 일본 가수 카토 토키코 씨. 그의 노래 그리고 제주에서의 특별한 여정을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벚꽃길을 따라 제주 4.3 평화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네, 4월이 돼서 저도 이렇게 4.3 배지를 달아봤습니다. 4.3을 맞이해서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 어떤 분이 오실지 정말 기다려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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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온 손님은 바로 노래 백만송이의 장미의 주인공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 카토 토키코 씨입니다. 또 4.3을 맞이해서 우리 또 일본의 국민 이 가수분께서 오신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달아드릴게요. ここで、脇を歌った歌が、歌があります直接的にはこの3年くらい前に4.3事件のことを知ってもう深く心に刺さりました。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난 전쟁 세대의 카토 씨는 누구보다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日本の朝鮮の支配があってそして戦争が長引いていろんな意味で私たちは大きな被害をねそのコリアの人たちに残してしまった。もうそのことを強くずっと思ってきました。 제주 출신 제일동포 김석범, 김시종 선생의 문학작품을 통해 4.3을 알게 된 카토 씨는 4.3 희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제주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4.3 평화공원을 찾아 4.3의 아픈 역사 앞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카토 씨는 오랫동안 4.3을 알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해외에서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제주 4.3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まあ、日本人の一人としてここに拝ませていただくという大変深い責任を感じながら拝ま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번에는 4.3 당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조천읍 북촌리를 찾았습니다. 너분숭이 애기 무덤을 찾으셨군요. 이번 4.3 유적지 탐방에는 도쿄 4.3을 생각하는 모임 조동현 대표께서 동행해 안내해 주셨는데요. 일본인들이 제주 4.3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일본 교포 사회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토시처럼 일본에서도 일본인들이 저희 제주도 4.3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4.3 40주년부터 쭉 행사들을 계속 이어오고 나도 25년을 매해 이렇게 해왔고 일본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주 4.3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돈부가사의 그 해방공원에 벌어진 이 일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 가치를 함께 그러니까 가토 토키코 씨도 일본의 국민적인 가수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모임에 한 번 참가해가지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4.3을 알아야 되겠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요청해서 하니까 나도 따라왔습니다. 안내 겸. 이번에는 성산이 출봉 기슭에 자리한 일본군의 동굴 진지를 찾았습니다. 카토 씨는 이토록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유산에 일본군 선조들이 남긴 전쟁의 상흔을 마주하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일제 그 동굴 진지를 찾는 그 소감도 다르실 것 같아요. 예. 海なんだろうとなんて美しい山なんだろうと思うのにここがそういう悲しい戦争の後だっていうのは辛いですね。 다음 날 카토 씨는 4.3 전야제가 열리는 제주 아트센터를 찾았습니다. 저녁 공연을 앞두고 무대에서는 공연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원래의 전야제는 4.3 대하소설 화산도를 집필한 제일동포 소설가이자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인 김석범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헌정 공연으로 마련됐습니다. 카토 씨도 이 무대에서 노래로 4.3의 아픔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まあ素晴らしい劇場だし、まあ今日ここに来ている人たちもですし、まあ昨日平和公園に行って、まあ、私の心の中で出会ったの人たちにも聞こえるように歌いたいなっていう。 4.3 전야제의 시작을 앞두고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는데요. 4.3 전야제 때도 공연장을 많은 분들이 또 찾으셨더라고요. 네. 드디어 전야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어둠 속의 작은 불빛 하나를 밝힙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제주의 밤하늘에 고요히 퍼지기를 바랍니다. 첫 무대는 카토 씨의 공연으로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심수봉의 러시아 번안곡 백만송이 장미를 카토 씨만의 애절한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女優に恋をした大好きなあの人にバラの花をあげたいある日街中のバラを買いました100万本のバラの花 이날 카토 씨는 홀로 자는 자장가와 함께 항일운동의 노래로 알려진
홍남파의 봉소나도 한국어로 열창하며 그 시대의 아픔을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눴습니다. 다음은 무용가 홍신자의 피에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제주 4.3의 비극을 상징하는 몸짓의 춤사위에 이어 이번에는 김석범 작가의 일생을 무대 공연으로 풀어낸 창작극 기억이 되지 못한 말들을 음악극의 형태로 선보였습니다. 평생 침묵을 강요받았던 제주 4.3의 비극을 문학으로 세상에 알린 김석범 작가. 그날 무대 위에서 우리는 4.3의 증언자이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김석범 선생의 삶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삶은 제주의 아픈 기억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관객들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랫도록 남았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개무량했어요. 너무 잘 봤어요. 비극적인 역사를 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술을 통해서 화해하고 서로 진심을 통해서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僕はもうずっと涙があれで止まらなくてですね、もうとても感動的で、前夜祭は本当に一人でも多くの人に参加してもらって、本当にチェジュ4.3を世界化しましょうっていうか、まさに本当に心底思います。 비극의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4.3 전야제는 깊은 울림 속에 마무리됐는데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4.3을 알리고 싶다는 진심 어린 다짐을 전한 카토 토키코 씨. 그 바람처럼 4.3의 기억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뚫려버린 그의 4월의 네, 잘 만나봤습니다. 일본의 국민 가수와 함께해서 이번 4.3 전야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하게 꾸려지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나 카토 씨가 했던 말 중에서 그 말이 좀 기억에 남아요. 어제 4.3 평화공원에서 봤던 분들까지 들릴 수 있도록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4.3의 우리 영령분들께서도 카토 씨의 노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카토 씨가 이번에 전야제에 참석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보통 이렇게 그 예술가분들이나 우리가 이게 초청 인사분들은 우리 주최 측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카토 씨께서 주관 단체인 제주 민예총에다가 제가 또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전야제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해서 요청을 먼저 하셨다고 해요. 그랬군요. 네. 아무래도 아까 화면에서 나왔는데 그 가토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3의 이런 작품, 아마도 김석범 소설가나 김시종 시인의 어떤 그 4.3과 관련된 작품을 보고 또 거기서 많은 이제 감흥을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문학이라는 이 한 편이 정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우리 또 카토 씨는 또 예전부터 이렇게 그 반전 운동이나 환경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지금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공연이라든지 뭐 출판을 통해서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4.3에도 관심을 갖고 이번에 또 직접 요청을 해서 제주까지 맞습니다. 찾아오신 거군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4.3을 알리고 싶다라는 그 마지막 바람처럼 정말로 이 4.3이 제주와 또 우리나라 또 일본을 넘어서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연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주엔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번 한 주 또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이번 주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살펴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두 리포터께서 이제 사상과 관련된 보다 다채로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번 4.3 희생자 추념식을 좀 되돌아보고 또 도민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소식까지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지난 3일 치러진 이 4.3 추념식을 돌아보자면요. 안타깝지만 예상됐던 대로 이번에도 대통령의 참석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공교롭게도 이 4.3 추념일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과 하루 사이로 맞물렸고요. 올해 추념사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맡았습니다. 이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3년 연속 추도사를 맡은 것은 한덕수 총리가 유일합니다. 진보 성향의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참석이 좀 이뤄지기도 했었고요. 이전에 보수 성향 정권에서도 한 명의 총리가 이렇게 3년씩이나 자리를 차지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는 4.3 영령들의 무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이제 애도를 표하면서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또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추가 진상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국가 추념식이고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행사가 뭔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변화와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추념식은 좀 주목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특별히 올해 추념식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의 참석이 성사됐다는 점입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추념식을 찾아 위로를 건넸는데요. 우 의장은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이제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회원의 날까지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각 정당 대표들의 참석도 줄을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국회 원내정당 대표들이 자리를 지켰고요. 이게 편을 가를 문제가 분명 아니기는 하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참석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일 참석이 모두 불발되면서 좀 짙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맞아요. 말씀처럼 올해 추념식은 단순한 어떤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이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다 같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각계의 참여는 분명히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아쉬운 빈자리들의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런 변화와 과제들이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정치권 인사들의 참여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추념식 자체의 어떤 내용이나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유족들의 아픔을 좀 배려한 그런 좀 상징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또 하나 주목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평화의 종 타종이었는데요. 당초 예고했던 대로 3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제주 전역에 이제 묵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4.3 유족들 중에서는 이 사이렌 소리에 트라우마를 지닌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렌이 물론 묵념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비상사태를 알리는 소리다 보니까 옛 기억이 떠오른다는 고충이었는데요. 그래서 추념식 현장에선 이 사이렌을 대신해서 평화의 종 타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은 좀 영상으로 구현해낸 이제 사운드에 이제 불과하기는 했지만요. 이 평화의 종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이제 매해 추념식 과정에서는 이제 유족의 사연이 소개되고는 하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4.3 당시에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유해를 최근에서야 찾게 된 김광익 씨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예비 검속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생사를 모른 채 70여 년간 살아오다가 이제 올해 초에 이 아버지의 유해를 이제 찾은 사연이었는데요. 이제 고인의 유해가 2007년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수습됐다는 것을 좀 뒤늦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4.3 유가족
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감식 사업에 의한 체열과 또 DNA 검사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꼭 직계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DNA 검사의 일치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이제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체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권해드려 봅니다. 네, 그러게요. 그 기억의 소리를 좀 바꾸려는 그 작은 시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그런 추념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4.3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리는 전국화의 과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진전을 보여왔고요. 이제 이를 뛰어넘어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세계화의 문턱에도 서게 됐습니다. 이제 설명에 앞서서 이제는 이 세계 기록 유산이란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영문으로 메모리 오브 더 월드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세계의 기억을 이제 추려내는 작업입니다.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기록들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또 그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뭐 중국의 갑골 문자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 인권 선언 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같이 전 세계 80여 개국에 400건이 넘는 기록물이 등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재된 기록만 하더라도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뭐 난중일기, 뭐 이름만 들어도 이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기록물들인데요. 이러한 자료들과 이제 4.3 기록물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군요.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해지는데 이 제주 4.3 기록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신청된 제주 4.3 기록물의 공식 명칭은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 아카이브입니다. 4.3이 발발했던 당시부터 최근까지 모은 이제 뭐 공공기관 생산 기록이나 사법기관의 재판 기록, 진상 규명에서의 과정을 담은 문서나 편지, 오디오, 영상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1만 4천 건에 달합니다. 사실 4.3은 인류사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학살, 이른바 제노사이드의 주요 예시이기도 하지만요. 시대적 배경에 의한 이념 대결, 또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과 같은 사례를 한눈에 보여주는 매우 희귀하고 고유한 기록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3 기록물은 이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 화해, 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과거사 해결 사례로까지 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도민들의 염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른 오전에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6시쯤 4.3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심사를 맡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도 이 4.3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또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겠죠. 제주도는 이번 등재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무형문화유산, 여기에 세계 기록유산까지 더해져서 유네스코 5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처음 시도한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요. 오늘만큼은 모든 도민들이 함께 서로 축하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진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4.3의 아픔과 의미를 전 세계가 다 같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상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주 문화백선 다시 보기 시간. 오늘 이야기가 제주 4.3 이야기입니다. 이념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서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 된 제주 4.3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제주에도 해방이 찾아왔다. 해방과 함께 제주 사회는 격렬하게 요동친다. 당시 제주는 제주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인민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었다. 극심한 흉년과 실직난, 콜레라에 의해 수백 명이 희생되고 미국 정책의 실패와 군정경찰로 변신한 일제경찰의 악행 등
제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1947년 3월 1일 4.3을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3.1 발포 사건이다. 3.1절을 기념하는 시위 군중에게 경찰이 총을 발포함으로써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다. 3.1 발포 사건을 계기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 활동을 전개하며 민관 합동 총파업을 주도했다. 30 총파업으로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대립은 본격화됐다.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앞세운 미군정의 대대적인 검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무장대가 11개 지사를 습격하고 우익단체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4.3이 발발한 것이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단을 부르짖으며 무장대가 일으킨 4.3. 무장대의 기습 공격에 대한 미군정의 진압은 강경했다. 경비대의 병력을 늘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했다. 일촉즉발의 대립은 4월 28일 무장대 측의 김달삼과 구연대의 김익렬 중령이 평화협상을 맺자 소강 상태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오라리 사건이 발생하자 중단됐다. 토벌대에 의해 주민 수십 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강경진압의 명분을 얻고자 했던 미군정에 의해 무장대가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둔갑돼 버린다. 평화협정의 결렬로 미군정의 행보는 빨라진다. 4.3 진압 논의에서 강경토벌을 주장했던 조병옥 경무부장과 귀순작전을 주장한 김익렬 중령이 팽팽하게 맞서고 결국 김익렬 중령이 해임되게 이른다. 50 단독선거를 앞둔 제주는 단독선거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마침내 치러진 50선거. 제주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단독선거 거부 지역이 된다. 50선거 거부 이후 토벌대의 진압은 더욱 거세진다. 선거 기권자를 폭도로 간주, 한 달 만에 6,000명을 체포하는 등 무자비한 학살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정부가 수립됐다.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승만 정부는 대대적인 토벌에 나선다.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 감행된 것이다. 제9연대장 송여찬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마을로 소개하는 소개령을 내리고 중산간 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무장대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게 이른다. 미처 마을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밭이나 야산에서 즉결 처형됐고 간신히 몸을 피한 주민들은 산속이나 동굴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탔고 수많은 주민들이 산속이나 굴속에 있다가 토벌대에 희생됐다. 토벌대에 의한 희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장대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가까이 이루어진 초토화 작전. 희생자의 95%가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었다. 1949년 2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가 토벌대에 의해 최후를 맞았다. 4.3 발생 1년 2개월 만에 맞은 이덕구의 죽음은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 4.3의 사실상의 종결을 의미했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4.3으로 인해 희생된 제주인은 약 3만여 명. 단지 제주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것이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시대 광기에 휘말려 온 섬이 파괴됐던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4.3. 제주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3만여 명이 희생된 것도 모자라 반세기 넘게 숨죽인 채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 이제 제주 4.3은 이념과 대립의 역사를 떨쳐버리고 화해와 상생의 4.3,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비상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기 위한 그림책과 노래, 그리고 4월의 기억 행사가 4월 12일 조천읍 도서관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데요.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체험과 전시 부스는 물론이고 그림책 무등이와 새 부는 바람에 김영화 작가와의 만남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작가회의가 4.3 77주년을 맞아 추념 시화전을 열고 있습니다. 4.3 평화공원 문주 조형물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스스로 봄이 된 사람들을 주제로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강덕환, 김경훈, 김수열 시인을 포함해 총 73명의 시인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4.3을 시와 그림으로 기억하는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5 4.3 미술제가 오는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탐라미술인협회가 주최하고요. 4.3 미술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타오른 바람, 이어든 빛인데요. 제주시는 물론 서귀포까지 세 곳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는 작년 참여 작가 46명에 더해서 전국과 해외에서 온 22명의 작가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4.3의 아픔과 기억을 미술로 되새기는 이 전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4월 13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에서 4.3 항쟁 77주년 제32회 4.3 예술축전이 열립니다. 이번 축전은 4.3을 박제된 역사나 안전한 기억이 아닌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4월 기억의 문을 슬로건으로 집제극 기억의 문,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곳이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제주 4.3이 남긴 메시지를 예술로 되새기는 시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향긋한 봄나물 그리고 고사리들이 이제 고개를 쏙쏙 내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맘때 제주에 고사리 꺾으러 다니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이럴 때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길 잃음 사고.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르신 두 분이 네. 실종됐다가 무사히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사리철만 되면은 이런 안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항상 나가실 때 일행과 함께 움직이시고 특히 이제 옷 입으실 때 밝은 옷을 챙겨서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챙기시겠지만 보조 배터리도 같이 챙기시는 게 좋고요. 또 혹시나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호루라기 하나씩 챙겨주시는 게 안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내가 길을 잃었다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 제자리에서 바로 119에 신고 전화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구조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